그러니까 굳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사장님 아까 좀 더 강력하게 얘기하라고요? 네. 아니 근데 뭐 필요하시다고 하서 달아드린 거라서. 아니, 그러니까 필요, 처음에는 경험이 없을 때는 그게 예.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예. 실제 써보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보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육안으로 충분히. 네, 네. 근데도 뭐 달아달라고 해서 달아드렸고, 다음부터도 제가 강력하게 다음 소비자분들한테도 강력하게 아니, 그러니까는 말씀드릴게요. 그거를 다른 분들한테는 좀 강력하게 이건 진짜 필요 없다. 써본 사람이 이건 증명하는 거다. 예.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예, 그렇게 이거 경험담을 되게 남겼으니까. 네. 근데 또 필요하신 분들은 뭐 제가 그래서 아니, 굳이 필요하다면 되는데, 저도 사실 굳이 필요하다고 우겨갖고 달았는데, 예. 실제 써보니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 가성비 드론에는 굳이 안 달려서 나가는 거고, 네. 물론 좋은 드론들은 뭐 다른 기능들이 더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봤을 때 없는 게 낫다. 네. 그래서 써보니까. 제가 필요 없는 건 다 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제가 수리를 빨리 하고 말씀 더 나누시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비료 작업을 할 때는 어물쩡거릴 필요가 없어요. 네. 그래서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뜨자마자 바로 가야 돼. 그러니까 이게 뜨자마자 바로 이렇게 출발을 하려면 네. 그러니까 작동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딱 뜰 때 있잖아요. 띄우면서 원판을 돌리는 거예요. 그냥 밑에서 돌려놓으세요. 이륙하기 밑에서? 전에. 네. 아, 이륙하기 전에. 이륙하기 전에 돌려놓으면. 근데 그게 네. A를 눌렀을 때 밑에서 이게 A가 먹을 때도 있고 안 먹을 때도 있어요. 해보니까 네. 그래서 이게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이게 구분이 잘 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혼돈이 되니까 딱 띄우면서, 그러니까 올라가면서 A를 딱 누르면 딱 어느 정도 고도 딱 잡혔을 때 육안으로 딱 들어와요. 돌아가는 게. 아, 그래. 그때 네. 그때 그냥 딱, 그러니까 정지됨이 없는 거지. 뜨면서 그걸 원판 돌리고 그 돌아가는 걸 딱 보면서 바로 펌프를 열면서 그냥 내리 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정지되는 게 없이 나가니까 맞아요. 네. 원활한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펌프도 길이에 따라 가지고 퍼센테이지만 조절해 주시면 이제 그 감이 완벽하게 오시잖아요. 아, 당연하죠. 그래서 어느 정도 한 80m다? 통상 논이 딱 일정하고 뭐 100m 이게 되는 게 아니고, 어떤 건 80m짜리가 있고 120m짜리가 있는데, 한번 딱 띄워보면, 그래서 대략 처음에는 한 55% 정도에서 한 번을 띄워봐요. 네. 딱 띄워서 속도로 조정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한 번 딱 갔을 때 멀리 가서, 아, 이게 한 반 정도 아니면 반에서 좀 넘었다 그러면 올 때 속도를 놓쳐주면서 어느 정도의 그 해서 한 포를 딱 뿌리고 내려오잖아요. 네. 그다음에 그 다음 값을 이제 줄 때는 60%를 주고 한번 때려보는 거예요. 그 제 속도로 5m/s이면 그 정도 속도로 간다. 그러면 60%를 놓고 딱 그대로 정속으로 쭉 갔다 오면 거의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5%, 10% 그 안에서 그 값을 조절을 해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뜰 때는 기본값이라는 게 있어요. 아, 이 정도면은 한 55%, 이 정도면 한 60% 정도면 되겠다 하고, 처음에는 이제 제 속도로 날아가서 이제 쭉 보면 비료가 떨어지는 게 이렇게 대충 보이니까 좀 오버되면 속도를 늦추면서 쭉 와서 펌프를 열어주고 다음번에 낮춰주고, 그러면 한 처음 뜨고 두 번째쯤이면 값이 수정이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자주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러니까 그 몸이 기억을 하는 거죠. 몸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린 걸 다 이해하시잖아요. 그래서 자동 방제도 필요 없고 AV 모드도 사실 뭐 이제 하다 보면은 적응되면은 AV 모드도 하는 것도 귀찮다고 하셔가지고 그냥 다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장님이 이제 다행히 1년 만에 사용하는 방법이나 그 물량 같은 걸 다 습득하셨으니까 빠르신 거예요, 되게. 아, 그리고 지난번에 펌프 제가 13%로 놓고 네. 제초에 뿌렸다 그랬잖아요. 네. 그때는 이상하게 됐어요. 근데 그 작년에 데이터를 봤어. 네. 작년에 제가 적어놓은 데이터를 보니까 25에서 30을 열어놨더라고. 근데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네. 25에서 30, 35까지 열어놓은 적이 있었어요. 물을 좀 약간 타셔가지고. 네. 근데 이제 원액으로 풀 때는 한 25에서 30을 놨더라고요. 그래서 아, 사장님 말씀 맞구나. 이 최저 그 압이라는 게 존재해요. 네. 그러니까 그걸 갖다 10에다 놓고서는 안 된다고 전화를 했으니. 뭐 다 경험이죠, 뭐. 근데 분명한 거는 그 전에 13%를 놓고 1200평을 뿌렸거든요. 그게 어떤 게 차이냐면 사용하는 약에 따라 가지고 차이가 나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것도 원액으로. 원액이니까 더 그렇게 돼서 네, 어떻게 끈끈해서- 네, 끈끈해서 뭐 건너갈 수도 있는데 네. 원래대로 하면은 30% 이상 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번 논에 가서 딱 그 값을 놓고 하는데 펌프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뭔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농막에서 그 다 볼고 별짓을 다 해내도 안 되는 거예요. 퍼센테이지만 높으면 되는데. 네. 그 나중에 말씀하신 대로 해갖고 퍼센트를 딱 높여보니까 이게 정상 작동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작년 데이터를 딱 찾아보니까 그 말이 맞는 거죠. 25에서 30 놓고 작년에 썼고 네. 중기까지. 근데 대부분들 보면 주변에서도 초기 같은 경우는 뭐 50대 50으로 섞어서 준다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네. 제가 딱 보니까 한 50은 아니고 그러니까 50의 반. 그러니까 뭐 2리터다 그러면 한 1리터 정도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3리터를 갖고 뜨잖아요. 네. 그래놓고 한 60에서 70 정도 놓고 정속으로 딱 뿌려주면 조금 남아요. 그 남는 건 뭐냐면 풀이 많이 나는데 이런 데를 이제 지정을 해준다고요. 그럼 다 뿌리고 나서 거기서 좀 더 넣어. 네, 걔를 이제 딱 끄고 그쪽으로 이동시켜서 그쪽에다 한번 쫙 뿌려주고 떨어지면 아주 흡족해야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초기 같은 경우, 중기 같은 경우는 뭐 안 섞어도 될 것 같은데 초기 때는 이제 끈적끈적하니까. 그래서 섞어주시는 게 맞는 게 초기 제초제는 대부분 유지잖아요. 네. 유제가 용매가 좀 센 걸 많이 써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원액으로 쓰다 보면 모터 사용량이 좀 많으면 펌프 모터를 한번 교체해준다는 각오 하에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주변에도 봐도 드론 날리는 사람들 이렇게 물어보니까 대부분 50대 50으로 섞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그 물량 맞추기 힘들어서. 그러니까는 그래서 제가 딱 봤을 때 50대 50 넘어가고 한 반 정도. 그럼 1대 2 정도 그렇게. 그렇죠. 1대 2, 그러니까 2대 2, 약이 2고 네. 물이 1 정도로 물이 1 섞어서 정도. 네. 그러니까 정속으로 해가지고 좀 약간 항상 그 초기 같은 경우 한 7m, 8m 막 간격 유지하잖아요. 그 정도 네. 유지 말고 한 6m 정도? 네, 그 정도에서 적정량으로 딱 쳐주면 그러니까 보는 사람도 간격이 딱 일정하게. 얘가 치고 나가는 거하고 그 떨어지는 그 터나가지고 떨어지는 거하고 딱 맞으니까 보는 사람도 좋고 치는 사람도 부담이 없으니까 물론 이제 뭐 배터리나 이런 건 그게 크게 뭐 영향은 안 받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려놓고 약간 남겨서 다시 턴에서 그 좀 많이 난다는데 그런데 한번 싹 뿌려주면 보니까는 원래 제초제를 대부분 농가분들이 계시면 정량이 100이면 한 130, 140 넣어요. 통상 그렇게 넣어요. 네, 그래서 약이 남을 수밖에 없어요, 조금. 근데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고 그냥 정량만 딱 갖다 던져주고 그럼 그거 잘 맞춰주시고. 네, 그래서 항상 뒤에 통에다가 20리터 통에다가 물을 좀 받아 갖고 다녀요. 네. 그래서 그런 준비하셔야 부분은 예, 좀 너무 약이 좀 적게 들어왔다 그러면 일례에서 한 1,400평이다 그러면 1,200평이라고 우기는 거야. 맞아요. 근데 거기 화면 찍어보면 다 나오잖아요. 근데 뭐 그걸 다 일일이 거기서 앉아갖고 뭐 찍어갖고 평수 계산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뭐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 그렇게 하다 보면 이걸 빼고 말아요. 난 이제 데이터 값이 있잖아요. 우리는 몇 리터 넣고 어느 정도 네. 속도에서 어느 정도 간격으로 치면 이게 딱 1,500평이다 딱 떨어져야 되는데 아니야 이게 모자라 약이. 모자르죠. 네, 말년에 가면 이게 내가 생각해보다 떨어지는 건 나중에 가서 또 물어보면 1,800평 뭐 아, 한 300평 정도 이제 덜 감아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 돈을 조금 주려고 하는 건지 뭐 그건 모르겠는데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평수를 줄이는 경우들이 보면 네, 그러니까 맞아요. 예, 작다고 하거나 뭐 트랙터 일을 가봐도 그렇고 그런 데는 뭐 예, 저도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때는 이제 물량을 좀 높게 써서 들어서 맞춰주는 수밖에 없는 거죠. 아, 그래서 참 1년 만에 굉장히 빨리 터득하셔서 대단하시네요. 터득이나 그 사장님이 계속 그 조언해 주시니까 뭐. 아니 근데 사실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다 드려도 실행을 잘 못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제 생각은 우기면 안 된다는 거지. 왜냐면 이거 드론을 제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네. 제가 만들었으면 이건 뭐 대화를 하면서 우길 필요가 있는데 일단 저는 사용자 입장이기 때문에 만드신 분이 주는 데이터 값이나 그거에 대한 조언을 갖다가 내가 이해를 못해서 못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거는 이제 하다 보면 또 다시 질문해서 받아오면 되는데 네. 그걸 내가 해보니까 이렇더라라고 우겨봐야 아까도 사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각자 갖고 있는 이 조종하는 스타일이 있고 왜냐면
자기가 아무리 이거를 속도를 맞춘다고 해도 그래서 제가 AB 모드를 좀 선호하는 게 얘는 속도를 거의 맞추잖아요. 네. 그러니까 양량을 계산하기가 AB 모드가 진짜 편해요. 그 막판에는 이제 GPS 모드로 전환해서 그 내가 어느 여유가 좀 있게 쓸 수 있는 그게 나오니까 그래서 AB 모드를 선호하는데 근데 통상 수동 모드를 하면 보통 숙달이 안 되면 속도를 내가 정상으로 맞출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되다 보면 6m다 그러면 6m에다 그걸 맞춰놓고 최고 속도를 맞춰놓고 5m다 그러면 5m를 최고 속도에 맞춰놓고 무조건 다 땡겨버려고 가는 어떤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오차가 많이 발생이 될 수 있는 요인들이 있다고. 그래서 하는 사람마다 그 다음에 이 조정하는 스타일 그 다음에 어떤 때는 턴하다 보면 내 딴에는 6m 폭에서 턴한다고 그러지만 실제 7m가 갈 수도 있고 5m가 갈 수도 있고 한 번을 더 칠 수도 있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일례에서 1500평에 그 저도 처음에 되게 의심스러웠던 게 그래요. 왜 유튜브에 1200평에 양량이 얼마고 뭐 몇 펌프를 몇을 놓고 합치면 된다 이런 게 안 나왔을까 값이 탁 부러지게 운용을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거는 내가 내 스타일대로 해서 맞춰나가야 되는 부분이지 네. 대략적인 데이터 값은 있지만 그거는 경험적인 노하우지 그걸 갖다 탁 정해줘가지고 그럼 자동 모드 같은 경우도 됐지만 자동 모드 같은 경우도 기상의 영향이라든지 뭐 이런 게 또 틀려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정확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그냥 주변 사람들 얘기 듣고 내가 소화를 하고 안 되면 사람한테 전화해서 퍼센티지를 받아서 네. 그거 갖고 테스트해 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정확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걸 테스트해서 나 나름대로의 어떤 그 노하우죠. 예, 그 값을 갖고 있으면 머리가 기억하는 게 아니고 몸이 기억을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사장님 대단하신 게 작년에 다 하시고 보통 연초 되면 다 까먹는데 사장님 그땐 전화 안 하시잖아요. 기록을 다 해놓잖아요. 네, 기록을 다 해놓고. 그때 치면 그러니까 일례에서 논마다 이 논은 폭이 얼마를 다 이게 계산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논은 일례에서 아까 펌프를 55에 넣어놓고 왕복했을 때 비료 한 포. 뭐 이런 식으로 거기다 다 써놓는다고요. 논 특성 내가 작업해 놓은 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그 논을 딱 갔을 때는 수첩 한번 열어보고 대략 하면은 약간의 차이는 있겠죠. 작년하고 이게 예. 키치는 이게 있지만 크게 실패할 확률은 없다는 거죠. 이제 올해는 작년에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어떻게 하는 방식을 아셨잖아요. 그래서 AB 모드도 뭐 편하고 좋은데 이제는 한번 이제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걸 연습해 보시는 거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했죠. 지금 고장나는 바람에. 예. 근데 이게 참 애매하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 처음에 이 적응하는데. 근데 사실 편하긴 해요. 내 마음대로 그냥 다 될 수 있는 그런 건 있는데 왜냐면 하다가 또 담배도 한 대 펴야 되고 또 옆에 사람하고 얘기도 하고 하려다 보니 AB 모드가 참 답답하긴 해요. 턴하고 할 때 속도가 그냥 확 줄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건 있는데 일단 정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다. 맞출 수 있으시죠. 네, 그리고 그걸 뿌리고 나서 어떤 사람은 어떻게 뿌렸냐고 보여달라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손으로 뿌리면 끄트머리가 딱 맞진 않잖아요. 이렇게 갔다가 또 폭이 좀 넓었다가 좀 덜 갔다가 이렇게 삐뚤삐뚤한데 저 같은 경우는 화면을 확 확대를 해가지고 네. 이 간격만 이렇게 보여드리거든요. 근데 AB 모드를 치면 이 라인 간격이 다 정확하게 떨어지는 거야. 네. 그냥 그 사람이 딱 봐도 이야 진짜 정말 잘 쳤다 고맙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시를 해줄 때도 되게 편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뭐 시간에 따른 뭐 영업적인 측면 같으면 수동으로 해야 되지만 자가 방제하거나 주변에 이렇게 사람들 도와줄 때는 굳이 뭐 시간에 구애받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이제 선호를 하는 거예요. 자동 모드는 쓸 생각도 없고 그거는 아예 그거에 대해 그래서 저는 왜 드론에서 자동 모드나 뭐 그 필요한 데는 있겠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썼는데 일반적인 방제에서는 근데 요즘에 보면은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 자동 방제 너무 막 그 방점을 많이 두는 것 같은데 실제 그걸 내가 보면서 웃는 거죠. 이제 해보신 분도 알죠? 네, 네. 저걸 갖고 와봐야 그 설정값 주는 거 복잡해서 못 할 거고 젊은 사람은 답답해서 못 하고 그게 자동 모드를 제가 작년에도 사연도 한번 저한테 물어보셨을걸요? 자동 어떻게 해야 되냐고? 네. 분명히 물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테스트도 해봤어요. 네. 해봤는데 답답하기도 하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자동 모드에 대한 초보자 때로 환상이 있었어요. 네. 해봤어요. 근데 이게 참
그때 당시에 GPS 상황이 안 좋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분명히 여기를 찍었어요. 근데 기체가 더 날아가더라고. 그래서 네. 사고 날 뻔했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좀 안 맞는구나 잘.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전 잘 안 하기 시작했죠. 왜냐면 효율, 배터리 효율 떨어지지. 가서 작업해서 그렇죠. 이거 뭐 맞춰야 되는데 그 세팅하는 시간도 필요하지. 대부분 오시는 게 말씀하신 게 세팅하는 사이에 옆에서 드론 날리고 가버리면 가버린다는 거요. 그 다음에는 못 쓴다 그러시고. 그리고 또 여름 같은 경우는 햇볕이 되게 강해요. 예. 화면도 잘 안 보여. 예. 네? 그거 해가지고 그럼 차 뒤에 그늘막에 와가지고 해야 되는데 실제 거의 현장에서 보면서 세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맞아요. 세팅하기도 힘들고 또 화면이 뭐 이렇게 뭐 대형 이런 화면도 아니잖아요. 조그만 화면인데 그 세팅가 못 줘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진짜 정말 깝깝해서 못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봐서는 크게 뭐 그게 뭐 기능상에 들어가 있는 거는 뭐 말릴 수는 없지만 요즘에 보면 막 거기에 막 방점을 둬서 자동 뭐 완전 자동 근데 사실은 차도요 제 뒤에 주차시키는 거 다 요즘 버튼 누르면 지가 다 주차시키잖아요. 네.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옆에 차가 있는데 네. 그거 잘못 썼다가 오작동이 해서 차 박으면은 맞아요. 드론도 마찬가지라고 자동을 놨는데 어떤 전파방이라든가 GPS는 어차피 전파니까 어떤 그거에 의해서 오작동이 일어났을 때 이걸 감당을 할 수 없는 입장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로 안 쓰죠. 특히 이제 그래서 저 AB 모드 같은 경우는 눈으로 직접 이렇게 보면서 간격이 계속 맞아 떨어지는지를 이렇게 쭉 보면서 바로 GPS 모드로 전환시키면 거기서 서가지고 내가 수동으로 네. 전환이 되니까 그것까지는 어떻게 좀 제가 봐서는 가능할 것 같은데 자, 완전 자동 모드는 별로 추천하고 있는 거 같아요. 아까도 어제도 밤 11시에 누가 전화 오신 거예요. 누구누구 아세요? 물어보더라고요. 예, 알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완전 자동하는 브랜드의 그걸 사셨대. 근데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참 전파가 변수가 너무 많아요. 많죠. 그러다 보니까 그분도 뭐 한 10번 날리면 10번 다 안전하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 한 번만 잘못돼도 이거 한 번 하는 거지. 착륙장에 이게 트럭에다가 놓고 착륙장 만나서 한 번만 잘못해도 이게 떨어지잖아요. 그런 변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가 마지막에 가서는 어차피 자동으로 안 하고 수동으로 해야 되는데 뭐 여기서 떠서 날아가서 다시 돌아오면 여기 100%안 난다 라고 홍보를 계속 많이 하는데 이게 앉아도 네. 실질적으로 자동 묶기 기능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딱 가서 거기서 딱 앉아야 되는데 통상 현장에서 우리가 쓸 때도 불러들여서 올 때까지는 써요. 그렇지만 호버링 딱 된 상태에서는 풀고 수동으로 착륙을 시킨다고요. 네. 그게 가장 안전한 거죠. 왜냐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르니까 바닥판에 대한 상황도 그렇고 그다음에 얘가 또 자동 복귀시키는 고도라든지 이거를 이게 하다가 잘못 건드려놓으면 내 딴에는 그게 2m, 3m로 정해진 줄 알고 했는데 정보 상태가 뭐 4m에 걸렸는데 어떻게 오작동 쳐가지고 잘못하고 5m, 6m로 해가지고 정보 상태 줄에 걸릴 수도 있는 거고 그냥 불안하니까 어느 정도 저 같은 경우는 딱 복귀시키 해서 어느 정도 백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GPS 켜놓고 수동으로 네. 하지 그거 언제 그거 기다려요 그거를. 근데 그렇게 그걸 홍보하니까 사람 대부분의 처음 하시는 분들은 경험이 없으시니까 그거를 보고 이게 되는구나 라고 100%좀 믿음을 가지시는 분도 계시는데 100% 된다고 해도 실제 현장에서는 별로 안 쓴다는 거죠. 이제 해본 분은 알아요. 근데 처음 오시는 분들은 그거를 이해를 잘 못하시는 거죠. 다른 데는 된다는데 왜 당신은 그거에 대해서 잘 안 알려 주려고 하냐? 네. 기능이 없는 거냐? 뭐 소프트웨어적으로 뭐 후달리는 거 아니냐? 근데 이건 제 경험인데 사고 안 나고 싶으신 방법을 제가 다 가르쳐 드리잖아요. 교육할 때 저는 딴 거 없어요. 잘 날고 잘 뿌리고 그렇죠. 배터리 효율 좋게 하는 게 제일 낫고 장고장 없고. 장고장 없고 그리고 사고 안 나는 방법을 잘 알려드리잖아요. 일단 단순해야 돼. 네. 모든 기계는요. 단순해. 일단은 복잡해지면 거기에 뭔가 프로그램에 엉키든 기계에 문제가 있고 일에서 한번 추락을 했을 때도 기계가 단순하면 수리비도 일단 단순한 거 아니에요. 금방 그치죠. 근데 기계가 복잡하면 일단은 뭐 운용상의 문제도 있지만 저도 작년에 뭐 한 3번 떨어뜨렸잖아요. 네. 이거 하다가 예를 들어 전보 상태에다 그 정도로 추락했으면 저는
기체 갈아야 될 줄 알았어요. 사실 프로 다 날아가고 두 개인가밖에 안 남았었잖아요 그때. 예. 그리고 앞에 깨져가지고 지금 이렇게 땜빵에 갖고 다니잖아요 지금. 그 카메라 예. 그 카메라 나가서 그거 철로 이렇게 붙이고 뭐 그 정도로 만약에 했다 그러면 뭐 옆에 뭐 이상한 거 막 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 전방 해피 무슨 뭐 네. 막 붙어 있는 거 같으면 이것도 날라갔고요, 저것도 날라갔고요, 뭐 프로그램 꼬였고요, 막 이러면 그 견적을 어떻게 감당하냐고요. 새로 사야죠. 그러면 그게 사실은 아무리 싸도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인데 그 상태에서 그걸 새로 산다는 게, 그러니까 자기가 1년에 만약 그걸 1년 몰다가 새로 산다고 치면 막말로 남한테 부탁해서 뿌리는 게 낫지 농사를 얼마나 짓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적정 1년 수리비가 제가 봐서는 한 뭐 30에서 50 정도 유지보수 관련 유지보수 정도비 정도 들어가고, 그 정도 선이면 아 나만 부르는 거보단 내가 내 편의할 때 쓰고 주변 사람 도와줘서 조금 더 보충해서 그냥 수리비 정도 보충하고, 네. 그래서 뭐 한 4, 5년 정도 이상 썼다 그러면 본전 뽑았다고 보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근데 이걸 갖고 무슨 뭐 해가지고 한 번 떨어졌는데 수리비가 뭐 500, 뭐 300 뭐 이렇게 나오면 사실 농사져 갖고 드론값에다 다 퍼붓을 수는 없잖아요. 내가 편리하자고 이걸 산 네. 건데 그게 운용사에 내가 금전적인 부담이 생기면, 그러면 차도 마찬가지로 차를 좋은 거 샀는데 기름값이 아까워서 못 타고 다니는 거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시스템이 단순하는 거. 오늘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아 뭐 그 가속도 그거 뭐 하면 그 인터넷에 찾아봤다고 자이로 센서가 얼마나 하나. 아니 그럼 겁이 나는 거지. 이거 센서 하면 일단 FC 쪽이니까 이게 아 견적 이거 세겠네. 또 아주 겁먹고 왔어요. 네. 아 근데 뭐 수리비 없어 일단, 그죠? 사실 2만 원 받으신 거는 그거 저 물통에 그 갈아주신 그 부속 가반이에요. 네. 그럼 저 입장에서는 이거 운영할 만한 장비네?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근데 그게 뭐 해가지고 이게 뭐 복잡하다 그러면 사실은 뭐 이거에 문제가 생기고, 그럼 이 모든 장비라는 게 그렇잖아요. 많이 달리면 이거에 아까 사장님 말씀하셨지만 장비가 많이 달리면 거기에 그 하나하나의 장비에 그것만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가 나감으로 인해서 그거가 문제가 있음으로 해서 옆에 걸 건들고 네. 전체적인 주 메인 FC를 건드려 버리면 사실 그 확률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쓰는 거는 자동차 운전들 대부분 오토 쓰고 이것만 쓰는데 옵션 값만 뭐 이만큼 부풀려 있고, 드론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쓸 때 잘해야 수동이나 AV 모드 정도, 그다음 약 뿌리고, 그다음에 입재 치고, 이 정도의 기능인데 거기다 애인가 자꾸 막 붙여놓고, 뭐 가수원 작업이나 뭐 비닐하우스 작업 이건 좀 그런 데는 이제 복잡하니까 뭐 거기에 맞는 드론을 써야 되겠죠. 뭐 그 자동 장치나 뭐 그렇지만 실제 우리가 운용하는 측면에서는 단순해야 된다는 거죠. 단순하게 해서 난 유지 비용, 그다음에 뭐 부딪혀서 추락 사고나 다른 접촉 뭐 사고가 났을 때도 그것만 영향받는, 다른 거에서 이렇게 영향받아 갖고 뭐 하지 않는 거 뭐 이런 심플하게 가성비 진짜 쓸 기능만 딱 있는 것만 이래서 사실은 뭐 많은 분들이 좀 찾고도 계시고 연락을 주시는데 진짜 딱 면적 많지 않으시고 내가 필요할 때 쓰시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도 만든 거니까. 제가 봐서는 저 정도 급이면 한 5만 평에서 10만 평 정도까지는 내가 자가로 농사를 짓는 입장에서 한 10만 평 정도까지는 소화가 돼요. 그 정도까지는 안 돼요. 제가 10만 평까지 하루에 네. 적어가지고 약 뿌리는데요. 새벽 한 5시 정도에 나가서 배터리 4개 갖고 작년에 4개 가지고 발전기 켜고 네. 잡아 돌리는데 중간에 1시간 들어와서 충전시키고 나가요. 그 이번에 배터리하고 충전기를 하나 더 샀잖아요. 5개면 풀로 이렇게 돌아가서 치는데 그래도 오후 1시, 12시, 1시 정도 끝나요. 한 3만 평? 200마지금 3만 평이지. 네. 200마지기를 치는데요. 그럼 그 정도면 저는 그게 하루 일이란 말이죠. 이틀만 가져도 6만 평 치는 거잖아요. 3일이면 10만 평 때린다고요. 그리고 약이 뭐 맨날 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때그때만 주는 거기 때문에 제가 저 정도 끓이면 충분하다는. 그리고 이번에 비료를 뿌려보니까 2,700평에 9포대 넣고 때리는데 한 20분도 안 걸렸어요. 실제. 맞아. 네, 차에다가
비료 싣고 쭉 가서 이만큼 빼놓고 비료 딱 쏟아놓고 쫙 날리고 한 거 2,700평인데. 실제로 작업하신 건 10분도 안 걸리셨어요. 그렇죠. 그거 준비 이거 작업하고 뭐 뜯어서 하고 이거 하는데. 넣고 뭐 이런 시간이지. 그냥 제가 봐서는 한 10만 평 자가용일 때는. 왜냐면 내가 시간에 선택적인 여유가 있잖아요. 네. 뭐 영업이면 그 이번에도 그 농협에 처남이 있는데 그쪽에 뭐 단체에서 들어온 걸 해가지고 하는데 지들끼리 막 멱살 잡고 싸운 거예요. 왜냐면 선호도가 모든 농약은 새벽에 뿌려주는 걸 원해요. 10시 이후 넘어가면 그리고 대낮에 거기다 뿌린다 그러면 막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새벽 4시쯤에 불려나가거든요. 항상. 그래서 한 10시 정도에 끝내요. 네. 근데 이제 그 무슨 단체 이런 데는 많잖아요, 회원이. 순서대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왜 얘는 1번이고 나는 꼴찌. 그거는 상황에 따라 다른 거라서. 그러니까 그거 조종하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1번이면 꼴찌했던 사람 다시 1번. 그 중간에 왜 나는 맨날 중간만 써? 지들끼리 막 난리가. 그런 데서 이제 튕겨 나오는 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우리한테 이제 와서 부탁을 하는 거죠. 왜냐면 우리는 뭐 시간이 쫙 깔려 있는 게 아니고 며칠 날 좀 해줄 수 있냐 그러면 뭐 시간 되면은 뭐 오늘 안 되면 내일 아침에 새벽에 그럼 그네들이 원하는 시간대 가서 뿌려주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촘촘하게 뿌려잖아요. 이게. 맞아요. 그 잘게 해서 네. 꼭하게 뿌려주시니까. 뿌려주니까 사람들이 그 아까도 우리가 AB 모드 탁 들어가면 간격도 쫙 가거든. 그러면 이렇게 좋은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알겠습니다. 또 올해 그러면 또 다 잘 사용하시고 아까 말씀하신 건 한번 해보시고 결과값을 저한테 한번 주세요. 제가 저도 그럼 적용할지 안 할지 한번 알아볼게요. 감사합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